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 세션의 진행을 맡게 된 김대현 퍼실리테이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일단 따봉도 주셨고요. 박수도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가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뭔가 이 알 수 없는 쓸쓸함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채팅창을 계속 보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해 주시는지, 또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시는지, 이런 것들 내심 기대하게 되고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막 보내주시는 내용들 볼 때마다 굉장히 좀, 잘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안도감도 느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해서 반응하시면서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몰입감 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사이트 세션에서는요, 우리 신규 입사자분들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신규 입사자분들은 어떤 마음들을 좀 갖고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눠볼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는지 등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 입사자분들의 마음을 조금 생동감 있게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기 위해서요. 실제로 신규 입사자분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그분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마음들을 영상으로 조금 이렇게 편집해 왔습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만든 영상이니까요. 같이 한번 마음 살펴보시고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끊김은 없으셨는지 이렇게 한번 일단 공감이 되는 포인트가 어느 부분이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이 영상 처음 틀었을 때 아까 그 바지 터진 이슈에서 자꾸 생각이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때 느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게 또 바지가 문제인가? 혹은 뭐 사이즈가 문제인가? 갑자기 막 이런 엉뚱한 생각이 막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면 한때 경력을 쭉 유지한 채로 새로운 조직에 가기도 했거든요. 내 바지도 긴장했구나 싶습니다. 그렇게 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공감되는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작년에는 신규 입사자분들을 특히나 많이 좀 만났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금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고충을 좀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됐던 포인트도 있을 거고요. 혹은 각자가 느끼고 계신 신규 입사자분들은 이런 마음 상태지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입사자 생각하면 지금 마음 상태가 이럴 것 같다. 좀 영상 속에서 공감이 됐던 포인트도 좋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규 입사자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것 같다. 라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단어만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하나의 문장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좀 불안할 것 같다. 라는 표현. 저도 생각해보면 그 순간 굉장히 좀 불안했던 경험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많이 표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설레임, 맞습니다. 특히 합격 통지 받았던 그 순간에는 정말 막 자신감도 올라가고요. 너무 기쁘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막 설렘도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긴장되고 인정받고 싶은 느낌도 들 것 같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할 텐데, 라는 걱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 있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잘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된 것 같고요. 또 신난다, 설렌다, 긴장된다, 떨릴 것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 상태를 좀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모든 신규 입사자분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표현해 주신 것처럼 여기선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혹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걱정이 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음 상태가 어찌 보면 좀 온전하지만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좀 겪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신규 입사자분들은 어찌 보면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충분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각자의 역량을 갖고 있고 그 역량을 어찌 보면 좀 인정받고 새로운 조직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걸 겁니다. 근데 말 그대로 새로운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조직에서 함께하는 새로운 사람들, 또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업무 스타일, 이런 걸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아까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그 안에서는 좀 위축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소극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강의라는 걸 쭉 해온 사람이지만 그동안은 혼자서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좀 상호작용했었습니다. 고객사와 같이 소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방향성을 정하면 교육을 기획하는 것부터 준비하고 운영하고 마무리, 보고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제가 쭉 다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강의했던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에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제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좀 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강의를 준비하더라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을 맞추게 되고 여러 가지 소통과 의견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분명히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싶었던 것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 걸까? 혹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좀 비춰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저를 좀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은 그 과정에서 좀 의견이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 나 진짜 실수한 건가? 아, 이러면 안 되나? 뭔가 되게 위축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아마 담당자분들도요, 신규 입사자분들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혹은 들쭉날쭉하는 이런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들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문제는 이런 불안정한 마음 상태가요, 계속 증폭되고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그래 버리면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게 되거든요. 나는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건가? 혹은 내가 이 조직이랑 안 맞나? 이런 의심이 계속 확장되고요. 부정적인 사고가 계속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적응도와 그리고 성과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순간에 그 영역에 대한 확신을 높일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뭔가 어려운 불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확신에 초점을 둘 수 있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고스란히 우리의 적응력과 성과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주는 여러 가지 자원들, 그런 자원들이 심리 상태가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수용도 하지 못한 채 조직을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효능감을 좀 높이게 되면 내가 그 순간에 적극적인 행동도 할 수 있지만 주변에서 주는 그런 도움들과 지원들을 잘 수용할 수 있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신규 입사자 분들에게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접근하고 있고요. 이 자기 효능감 이론을 정립한 알버트 반주라의 네 가지 전략을 지금부터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성공 경험 리마인드.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노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수학여행 한번 해볼까요? 학창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시면 분명히 한 번쯤은 받았던 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잘 생각해 보면 받았던 상이 있긴 하거든요. 어떤 상이 있는지 막 떠올려 보시고요. 나 이 상 받았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적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일단 뭐 떠올려 보면요. 일단 개근상, 네, 개근상 좀 받았고요. 네, 개근상 많이들 표현해 주시네요.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도 좀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이순신상을 받았던 수상자입니다. 네, 이순신상은요, 그냥 잘 뛰어노는 학생에게 줬던 그런 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뛰어놀았을 뿐인데요. 이런 이순신상이라는 상을 주게 됩니다. 근데 되게 놀랍게도요, 제가 이 상을 받은 후로 제 마인드가 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더 열심히 뛰고 운동하게 되고요. 그 순간에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하거든요. 네, 인기상, 동시상, 여러 가지 상들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을 때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자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품고 있었는데, 여차저차 이걸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터를 가보니까요, 저는 교육자가 아니라 교육회사까지는 잘 갔는데, 교육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 나도 강의하고 싶은데, 무대 서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 기획 업무만 하다 보니까 엄두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로요. 제가 타 기업에서 제가 기획한 어떠한 교육 내용을 PT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 앞에 서게 되고요. 또 말로써 누군가를 설득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험이 제가 교육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의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주저함보다는 조금 더 용기를 내게 하고요. 조금 더 도전적인, 적극적인 행동을 만듦으로써 제 역할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면서 본격적인 강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성공 경험을 한다는 건 일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지금의 성공 경험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성취했던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과거의 그런 성공 경험들을 좀 떠올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성공 요인들, 자원들을 좀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면 그 순간에도 자기 효능감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롤 모델링인데요. 음, 우리가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도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룬 이런 사례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인지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신규 입사자분들을 보시면 사실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전문성과 각자의 자원들은 모두 다르죠. 그러다 보니, 같은 상황 속에서 막 이야기가 잘 통하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다른 강점들을 보면서, 아, 이런 상황에선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효과적이겠구나, 라는 힌트를 좀 얻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정보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되게, 내가 실수하고 있나? 이런 위축된 마음이 들 때, 나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진짜 그것만으로도 되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롤모델링, 이것도 자신의 효능감을 키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2월 달이 지금 절반 이상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내가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순간이 있나?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달 안에 내가 어떤 칭찬과 인정을 받았었지?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면 채팅창에 심플하게 몇 번 정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은지 숫자로만 한번 써주실래요? 나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0 쓰셔도 되고요. 나는 뭐 한 번 정도 1, 2, 3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번 달에 인정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몇 번 정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은지 가볍게 남겨주십시오. 두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다들 칭찬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다른 분들도 계십니까? 나는 몇 번 정도 인정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원하시는 분은 0번을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주신 거 아니죠? 일단 감사하고요. 일단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인정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차려지는 순간도 있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심리학자인, 제가 한 분의 이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심리학자인 숀 아처의 연구 한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이분은 조직에서 우리가 동료들에게 인정과 칭찬의 말을 건넸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기에 3회 이상의 칭찬을 받으면 다음 평가 때 굉장히 높은
성과치를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회 이상 칭찬을 받은 사람은요, 1년 후에 같은 직장에 머무를 가능성이 56%나 유지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인정과 칭찬을 한다는 게요, 사실 굉장히 기술적인 혹은 새로운 자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인식하게 도와주는 것 뿐인데요. 그것만으로 굉장히 큰 효능감이 올라가고 실질적인 변화까지 겪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연구는 우리가 일터에서 동료들의 어깨를 이렇게 다독여주고 토닥여주는 이런 행동이요. 그 사람의 스트레스도 좀 줄이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연결감,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서 누군가에게 행하는 언어와 행동들이 얼마만큼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지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신체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이런 상태를 좀 인지하는 건데요. 이런 신체적, 정서적 상태는요,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행동하는 데 영향을 막 주게 되잖아요.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혹은 에너지가 없거나 무기력하거나 이러면 우리는 당연히 수동적인 행동밖에 잘 하지 못할 겁니다. 혹은 약간 난관이 예상되면 뭔가 도전하기보다 그 순간에 피해버리겠죠. 이런 순간들은 고스란히 우리의 상황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면 결국 그 결과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잘 못하네. 내가 적응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만 인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 내 상태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좀 알아차리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 때 또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볍게 네 가지 전략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작동시키는지도 잘 알 수 없고, 심지어 인식조차도 잘 안 되는 게 실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인식이 안 될 뿐이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가 다음 세션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블룸에서는 그렇다면 신규 입사자분들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효능감을 좀 높이고자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적용해 봤더니 이런 상황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우리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하고요. 또 저희도 하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고민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베러 프랙티스 같이 공유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응도 함께 해주시고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소개까지 관심 있게 반응하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